정대영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출이 중요한 지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인데 이 수출 통계를 읽을 줄 좀 알아야 돼요. 한국은 이제 수출 통계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관세청 통관 통계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제 수지 통계 두 가지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걸 한번 기준만 보고 뒤에 이제 표를 볼 텐데, 우선 관세청 통관 기준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제 박정희 시대 때부터 빨리 나왔어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번 달 수출은 다음 달 초에 나오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일 단위로 나와.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0일부터 30일 이렇게. 지금 5월 10일이 지났잖아요. 한 이틀 전에 5월 10일 수출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일주일 정도 지나야 나오죠. 이제 겨우 3월달 국제수지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속보성이 그렇고, 가격은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관세청 통관은 수출은 FOB로 잡히고 수입은 CIF로 잡혀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할 때 우리 부산항에서 수출한다 하면은 부산항에 배에다 실어줄 때 가격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간다. 그럼 비행기에 실어줄 때까지. 그걸 FOB라고 그래요.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선 인도. 즉, 본선, 예전에 주로 배로 했으니까 배나 비행기에 실어주는 데까지.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풍랑 같은 걸 만날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CIF,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가격을 이렇게 평가하고, 관세청 통계는 이게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은 수출이 모두 FOB로 조정해서 합니다. 그래갖고 이 수입의 경우에, 수출은 이제 같이 FOB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입의 경우에 관세청은 CIF니까 한국은행 통계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임은 어느 나라 배를 실었느냐. 만약에 한국 배를 실었으면 한국의 운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보험회사를 한국 보험회사를 썼으면 보험료가 한국의 보험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외국 걸 썼으면 외국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계상 시점은 관세청 통계는 신고하는 시점, 수출입 신고를 내가 수출했다, 수입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 좀 약간 틀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포괄 범위는 관세선이라면 요건 물건이 이걸 넘어가면 이제 외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선이 있어요. 관세청에서. 그 관세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관세청 통계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통계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품은 제외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은 게 편해요. 임가공에 어떤 물건을, 옷 같은 걸 임가공하는데, 옷감하고 이런 걸 자재를 전부 베트남이나 중국에 보내서 거기서 가공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바로 다른 나라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임가공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옷감이나 부자재, 단추 이런 소유권은 계속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넘어가더라도. 근데 관세청 기준은 상관없이 그냥 관세선을 물건이 넘어갔으니까 다 수출로 잡히는 거고, 잡히는데,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뭐만 잡힐까요? 임가공료만 잡혀요. 그런 거. 그런 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평가예요. 뒤에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래서 요 수출을 볼 때는 굉장히 속보성 있는 관세청 통계를 기본으로 보면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서 이 숫자를 확인하고 조정할 능력이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장 빠른 경제, 속도 있는 통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가나 이런 수출이거든요. 수출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수출입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통계를 관심을 가지면 우리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관세청 통관 기준 수출입인데, 5월 10일까지 들어간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4월 달에 이미 수출보다 수입이 많죠. 억불로 369, 379억. 그래서 마이너스 10억 정도 수입이 더 많아요. 그리고 5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는 69, 96, 마이너스 26억
억벌 적자입니다. 굉장히 큰 적자죠. 이게 이제 우리 예상이 됐지만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46%. 물론 우리 5월 초에 연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휴가 많으면 일을 못하니까 수출도 줄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통계를 볼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당분간은 수출 통계를 매달 봐야 돼. 매달 보고 또 열흘간 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전년 동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수출이 얼만큼 빨리 줄 거냐, 언젠가는 좀 늘어날 거냐, 이런 걸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줄긴 줄어드는 게 확실하니까 어느 속도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수입은 어떻게 될 거냐. 수입이 안 줄어서 만약에 이제 같이 줄어서 그래도 우리 무역수지라고 표시를 했는데 수출과 수입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서 과거는 항상 우리나라 수출이 많았잖아요. 2019년이나 뭐 20년도 그 상반기까지 3억이 1월에서 4월까지는 이렇게 정도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5월처럼 이게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적자가 되면은 이게 단기간일 때는 괜찮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경제가 나빠질 수 있고 국민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외국인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청 통계는 수입이 CIF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계가 실제 국제 수지 통계보다 더 많이 잡히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이 3월을 보면은 경상수지에서 수입이 여기는 394죠. 394인데 여기는 수입이 3월이 421이에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 통계는 모두 FOB를 잡고 관세청 통계는 CIF를 잡으니까 항상 관세청 통계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세청 통계에서 수입이 좀 많고 관세청 통계에서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4월처럼 한 10억 불 정도 적자가 난 것은 이것은 이제 아마 한국은행 경상수지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이 경상수지가 나오면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적자로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 차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7, 8% 정도 돼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종류에 따라서 항공료, 그러니까 운임과 보험도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근데 대략 보면 한 7,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수입에 4월 달이 379억 달러다. 그러면 10% 하면 37억. 한 30억 불이나 27, 8억 불 정도는 적자가 나도 이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지금 약간 적자가 났지만 이 정도는 이게 경상수지 통계로 넘어가면 국세수지 한국은행 통계로 넘어가면 흑자로 갈 거다. 이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통계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지금 5월달, 1월, 10월 26억 불 적자 다 해서 크게 난리 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한국은행 통계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복잡한 통계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경상수지라고 돼 있고 이제 여기 국세수지 통계인데 경상수지 말고 여기 쓰지 않은 자본수지라는 게 있고 또 금융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분야니까 뺐습니다. 경상수지만 보통 일반인은 보면 돼요. 경상수지는 또 이렇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네 가지로 보통 나눠요. 이제 상품수지하고 이제 1, 2, 3번이 중요합니다. 상품수지는 당연히 물건, 상품이 수출과 수입이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전부 제가 처음 말씀한 기준대로 이 기준대로 잡아서 이 수지를 낸 겁니다. 계속. 그리고 수입도 이렇게 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 수지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최근 한 뭐 10년, 20년 사이는 저기 흑자를 보였습니다. 흑자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흑자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흑자를 보일 수 있는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고 또 아직도 생산 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기업들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다면은 상품 수지도 적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정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하고 식량입니다. 그런 단지 지금 다행인 것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조금 덜 불안한 거죠. 일본이 지금 한 7, 8년 전까지 그 일본이 굉장히 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인데도 일본도 상품 수지가 고령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섰어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적자가 되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일본은 상품 수지가 흑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상품 수지가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적자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어떤 거냐면은 여행, 관광 뭐 이런 거. 서비스 수지는 그러한 상품이 아닌 그 우리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수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해외여행 분야가 계속 적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적자인데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수지는 좀 적자가 줄 것 같고 이제 본원 소득 수지는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식은 일을 해서 버는 거하고 투자를 해서 버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서 버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뭐 중동이나 뭐 다른 데 월남 같은 데 가서 일을 했잖아요. 베트남 가서 일을 했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 나가 있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본원소득수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 관련 근로소득은 적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했거나 뭐 여기 그 채권에 투자했거나 이러한 투자한 거에 대한 소득 수지 이것은 지금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본원 소득 수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뭐 이렇게 이자로 살고 임대료 받아서 살고 그렇잖아요. 뭐 나라도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나라도 다 고령화되고 다 이렇게 늙으면 나라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도 받고 상품도 쓰면서 이제 벌어놓은 돈 갖고 이렇게 이자 받으면서 사는 게 나라도 비슷해요. 일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지금 상품 수지는 별로 흑자를 못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일본도 서비스 수지는 적자예요. 그런데 일본은 뭐가 굉장히 큰 흑자일까요? 본원 소득 수지가 엄청난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해놓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일본은 경상 수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 흑자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본원 소득 수지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원 소득 수지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이것도 꾸준히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전 소득 수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나 개인들끼리 뭐 친인척이나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자선단체 이렇게 주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도 지금 이제 적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건 크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직은 경상 수지가 흑자인데 이 흑자 기조가 지금 그 세계 코로나 이후에 수출이 지금 떨어지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꼭 봐주는 게 좋아요. 수출이 어느 속도로 떨어지고 경상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면 좀 우리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